시장이 바로 수원시 장안구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요, 니치고 PC 버전에서 랭킹이란 기능이 있고요. 이 랭킹에서 투자 점수 경기도로 가시면 바로 이렇게 투자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낮은 순으로 확인을 하면 어때요? 바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투자 점수가 니치고에서 만든 거니까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좀 신뢰를 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검증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2008년 12월도에 투자 점수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이 투자 점수라는 거는 전세가율, 그리고 신규 공급 물량, 미분양, 그리고 저평가 지수, 주택 구매력 지수 등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최적화된 비중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네, 이 2008년 12월에 투자 점수가 가장 좋은 데는 어디죠? 네, 바로 부산 진구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니치고에 왔었을 때, 이 투자 점수가 정말 정확한가 궁금해서, 네, 이 과거에 있는 투자 점수를 전부 다 검증을 해봤어요. 지금 보면 이 2008년 12월 달에 있는 부산 진구,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바로 금융 위기가 있었죠.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모두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산 진구의 아파트는 과연 가격이 정말로 올라갔을까? 정말 유망 지역이었을까? 라고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로 확인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부산 진구 전포동에 있는 서면 롯데캐슬 스카이 1000세대 이상이고요. 당시에는 준신축이었죠. 2008년 12월 달에 만약에 제가 이 35평을 매수를 했더라면 3년간에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 투자 점수가 좋으면 좋을수록 정말 이 지역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대로 투자 점수가 매우 낮으면 낮을수록 이 시장이 침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투자 점수로 확인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곳은 투자 점수가 좋고 어떤 곳은 투자 점수가 안 좋은지를 현재의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즉,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은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권, 이 경기도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은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이 경기도를 투자 점수로 확인을 해보면요. 네, 지금 수원시 장안구가 탑3로 해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투자 점수가 매우 안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니치고 엑스퍼트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할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요, 매매하고 전세에 대한 시세가 모두 어떻죠? 지금 보합세 그리고 가격 증감률을 보면 매매 가격은 조금 낮아진, 그러니까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하고 물가 대비해서 저평가 지수 모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오고요. 전세가율에 대한 부분도 지금 2017년부터 시작해서는 꾸준히 감소해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도 2023년부터는 조금은 이제 많은 공급 물량이 이 지역 내에 조금은 많은 공급 물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은 없고요. 네, 거래량도 조금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투자 점수에서 보는 것과 달리 이 수원시 장안구의 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수원시 장안구를 이 니치고의 PC 버전을 통해서 확인을 같이 해보죠.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이 가장 평당 가격이 높은데 여기에서 거래를 확인을 해보면요. 거래 어떻죠? 조금씩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물량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죠? 매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도 증가하는데 여기서 매물량도 지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상에서는 이 장안구 지금 여기가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로 두 번째 지역으로 넘어가서 성남시 중원구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성남시 이제 중원구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가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어때요? 거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매물이 좀 줄어야지 가격에 대한 부분도 증가가 되겠죠. 근데 매물량도 똑같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 거래의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거래에 대한 증감률 최근 30일 어떻죠? 네,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매물 증감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성남시 중원구도 니치고 PC 버전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니치고 엑스퍼트를 통해서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성남시 중원구도 매매하고 전세 시장이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살짝 지금 이제 감소율이 좀 줄어드는 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다시 시장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거래량 대비 매물량을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네, 거래량 증가하는 거 분명해요. 엑스퍼트로 보더라도요, 거래량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매매 거래량이 좀 증가하니까 조금은 약상승할 수도 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요, 네, 소득하고 물가 어떻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평가예요. 계속 이 데이터는 시장이 지금 위험하니까 여기는 지금 매수보다는 그래도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매도를 지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냐. 거래량이 지금 그래도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거래가 좀 돌고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세가율도 마찬가지로 계속 감소를 해왔던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입주 물량, 이 입주 물량이 올해 특히나 좀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경기도를 이제 바라볼 때 이 지역에 있는 입주 물량이 이 지역에서 가장 많다고 해서 꼭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논리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여태까지 감소를 해왔다, 이런 포커싱에서 좀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소득하고 물가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물가가 계속 인상을 하고 있으니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거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가에 대한 상승률보다 지금 매매에 대한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물가는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좋아질 때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좋고요, 당연히. 그리고 시장이 침체할 때에는 이 물가 상승률하고 자석처럼 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역대적으로 많이 상승률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자산 가치를 지키는 측면에서는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도 한 번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매수를 하면 위험한 지역 탑1, 바로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네, 양주시 많이 뜨거웠었죠. 네, 재작년부터 양주시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양주시를 얘기할 때에도 또 읍면동 단위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옥정동에 옥정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도시는 영향을 덜 받을 거야. 다른 이제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너무 급격하게 지금 올라간 친구들이 가격을 좀 조정받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바라보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경기도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또 앞서 말씀드린 지역들과는 다르게 어떻죠? 경기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도 더욱더 이 지역의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여기는 좀 상당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 옥정동 가서도 거래를 한번 볼게요. 네, 매매 거래는 증가하는 걸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4월달, 그렇죠? 근데 매물량 어떻죠? 네, 10배보다 훨씬 많죠. 거의 이거는 15배? 네, 한 그 정도로 매물량이 많아요. 이렇게 매매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 지역이 지금 다시 좋아질 거야, 약상승하니까 여기 지금 매수해도 괜찮아 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지역 역시도 좀 위험하다. 현재 보면요, 가서 확대를 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아파트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이제 거래된 가격들, 4월달 거래된 가격들 보시면요, 어떻죠? 네, 시세가 4억 8천까지 갔었는데 조금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저가를 눌러보시면요, 이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네, 보시면요, 최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호가하고 지금 미치고 시세, 그리고 호가에서 3억 8천에서 5억 5천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호가 중에서도 보통은 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가장 가격이 낮은 것부터 먼저 보실 거잖아요.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실거래가가 조금은 낮아졌고, 그리고 현재 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가격이 낮은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참고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자면, 제 이제 지인분께서 부천의 모 신도시에 이제 어제 가계약금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가계약금을 받는 과정까지 몇 달이 걸렸고, 지금 일시적 2주택을 지켜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시는데, 평균 시세에 대비해서 지금 1억 한 2천? 1억 2천에서 3천 정도를 낮춰가지고 지금 매도를 하셨거든요. 네,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서울에 있는 집을 내놔봤어요. 네, 매도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4개월째 집 한 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슬픈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가격을 낮춰놓고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뉴타운 지역들도 확인을 해보면 가격이 조금, 호가에 대한 매매 가격이 좀 낮아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지금 좀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는 거시적 흐름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뵈면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